사마천의 사기에서 흉노족, 그 중에서 요전에 읽다가 말은 전쟁으로 점철되는 역사, 이듬해 하면서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읽고 이듬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듬해 봄 한나라는 표기장군 곽거병에게 기병 만여 명을 통솔하고 농서에서 출격하게 하였다. 곽거병은 인지산을 넘어 천열이나 되는 곳까지 진출해서 흉노를 공격하여 18,000에 이르는 흉노의 수급을 베었고, 휴도왕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금인상을 손에 넣었다. 이듬해 표기장군은 또 합기 후 공소노의 기병 수만 명과 함께 농서와 북지에서 2,000열이나 되는 곳까지 진출해서 흉노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거현을 지나 기련산을 공격하여 흉노 3만 명과 비소왕 이하 70여 명을 참수하거나 생포했다. 기련산, 연지, 볼연지 하는 재료가 나는 그 산. 이때 흉노도 대군과 안문군을 습격하여 수백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한나라는 박망후 장건과 이광 장군으로 하여금 우북평에서 출발하여 흉노의 좌현왕을 공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좌현왕에게 포위당해 이 장군의 군사 4,000명은 거의 전멸됐다. 흉노 역시 죽은 병사가 이쪽보다 많았다. 마침 박망후의 군사가 당도해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이 장군은 비로소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 군사의 사상자는 수천 명에 달했고, 합기후는 표기장군과 약속한 기한에 합류하지 못했으므로 합기후와 박망후는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했으나 모두 속죄금을 풀고 평민으로 되었다. 그해 가을, 선우는 혼야왕과 휴도왕의 영지에서 한나라에 의하여 수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던 일에 크게 분노하여 그들을 불러 주살하려 했다. 혼야왕과 휴도왕은 겁을 크게 내어 한나라에 항복할 것을 밀모해서 한나라는 표기장군을 시켜 이들을 영접하도록 했다. 그런데 혼야왕은 휴도왕을 죽이고 그의 군사와 백성들을 합병하여 총 4만 명이 한나라에 항복했다. 혼야왕이 한나라에 항복할 때 농서, 북지, 하서에서는 흉노의 침입이 더욱 감소했다. 그래서 관중의 빈민을 흉노에게 빼앗은 하남과 신진중으로 이주하여 살도록 함으로써 그곳을 충실하게 하였다. 그리고 북자군 이설을 지키는 병사들을 반으로 줄였다. 북지군 이설을 지키는 병사를 반으로 줄였다. 그 이듬해 흉노 기병 수만 명이 우북평과 정양을 침략하여 1,0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한 뒤 철수했다. 또 이듬해 봄, 몇 년간의 일이네. 한나라는 정세를 분석하고 조신이 선우를 대신해서 계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막 북쪽에서 활동하면서 한나라가 그곳까지는 쳐들어올 수 없으리라 여기고 있다라고 판단한 뒤 만약에 먹이를 충분히 먹여 기병 10만 명을 출동시켰다. 스스로 의복과 말을 끌고 군대를 따라 출발한 사람은 14만 명이었다.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계병에게 명하여 대군을 두 부대로 나누어 대장군은 정양에서 출발하고 표기장군은 대군에서 출발하여 함께 사막을 건너 흉노를 토벌하기로 약속했다. 선우가 이 소식을 듣고 보급부대를 멀리 이전시키고 정예부대를 이끌어 사막 북쪽을 지키고 있다가 한나라 대장군과 접전을 종일토록 벌였다. 그런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큰 바람이 불었다. 오늘 비 오고 바람 분다던데. 한나라 군대는 좌우 양익의 군대로 하여금 선우를 포위하도록 했다. 선우는 한나라 군사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단신으로 수백 명의 기병들을 이끌고 한나라 포위를 뚫고서 서북쪽으로 도망쳤다. 한나라 병사들은 밤새 선우를 추격했으나 끝내 잡을 수가 없었다. 이 전투에서 19,000의 흉노 수급을 얻고 북쪽 전안산에 있는 조신성까지 추격한 뒤 회군하였다. 선우가 도망칠 때 흉노 군사들은 때로는 한나라 군사와 서로 섞여 심지어 한나라 병사들 역시 선우를 따라 달아나는 실정이었다. 선우는 오랫동안 자기의 본대와 합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농려왕은 선우가 죽은 줄로 알고 스스로 선우가 되었다. 그러나 진짜 선우가 다시 군권을 잡게 되자 그는 선우의 칭호를 취소하고 다시 우농려왕으로 돌아갔다. 한편 한나라의 표기장군은 대군을 출발하여 2000여리를 진군한 뒤 좌현왕과 접전을 벌였다. 한나라 군대는 흉노의 수급과 포로 약 7만 영모형을 얻었으나 좌현왕과 그 부장들은 모두 도망쳤다. 표기장군은 난거서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고현산에서 땅의 제사를 모신 다음 참 멋지네 말이. 난거서산에서 하늘의 제사 지내고 고현산에서 땅의 제사를 모시고 한해까지 진군한 뒤 회군했다. 그때부터 흉노는 먼 곳으로 달아났다. 사막 이남에는 선우의 왕정이 없었다. 한나라는 황하를 건너 삭방 서쪽에서 영고까지 부단히 수리공사를 하고 전관을 설치했으며 관리와 병졸 5, 6만 명을 주둔시켰다. 이렇게 차츰 세력을 잠식해 들어가 국경이 흉노의 옛 고토 북쪽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성 싸우면서 나온 시들이 고문진보의 두보의 시인이 이걸 비롯해서 많이 있었는데, 원래 한나라의 두 장군이 대규모로 출격해서 선우를 포위 공격하였을 때 8, 9만 명이나 되는 흉노를 죽이거나 포로로 삼았지만 한나라의 병사도 역시 수만 명이 죽었고 죽은 한나라의 말도 10여만 필이 넘었다. 흉노는 지쳐서 멀리 도망쳐버렸지만 한나라도 말이 대단히 부족했기 때문에 추격할 능력이 없었다. 흉노는 조신의 건의대로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좋은 말로 화친을 청해했다. 천자는 조정 대신들에게 넘겨 토론하도록 했다. 어떤 대신들은 화친을 주장하고 어떤 대신들은 반드시 흉노로 하여금 신하로 칭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상의 장시인 임창은 지금 흉노는 또다시 패하여 곤경에 놓여 있는 만큼 그들을 외부에 있는 신하로 삼아서 조종의 아련 모두 변경해서 거행하는 것이 좋을 걸로 아뢰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한나라는 선우에게 임창을 사자로 파견했다. 선우는 임창의 계획을 듣고 우리를 뭐로 한다고? 외부의 신하로 삼아서 조경과 아련을 모두 변경해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네가 전하러 왔느냐? 하면서 크게 노해 그를 가두게 한 다음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과거에 한나라도 흉노의 사신을 항복시킨 일이 있고 흉노 역시 똑같은 수에 한나라 사신을 억류시킨 적이 있었다. 한나라가 막 사줄과 군마를 징발시키려고 할 때 표기장군 곽거병이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한나라는 여러 해 동안 흉노를 공격하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난 뒤 이치야 선우는 제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인 오유가 자리를 지어 선우로 즉위했다. 이때 한나라 천자는 9년을 순행하기 시작했다. 훗날 한나라는 남방의 양호를 정벌하였으나 흉노는 공격하지 않았다. 흉노 역시 변경을 침입하지 않았다. 오유 선우가 즉위한 지 3년, 한나라는 이미 남호를 멸망시켰고 이전에 태북을 지냈던 공손하를 파견했다. 그는 기병 15,000명을 이끌고 구원을 출발하여 2000여리를 나아가
부저정에 도착했다가 다시 회군했는데 한 명의 흉노인도 볼 수 없었다. 한나라는 다시 조판호를 보냈는데 그는 만여 명의 기병을 통솔하고 영거에서 수천리 떨어진 흉하수까지 진군한 뒤 회군했으나 역시 한 명의 흉노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해 천자는 변경의 주를 순행하여 삭방에 이르렀을 때 18만 명의 기병을 통솔함으로써 위세를 나타내 보였다. 동시에 곽기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선우를 풍자하여 가르치고자 했다. 곽길이 흉노에 도착한 뒤 외빈 접대를 주관하는 흉노의 관원이 사자가 온 임무가 무엇이냐 물었다. 곽길은 예의를 갖추어 매우 겸양하면서 정중히 대접하였다. 제가 선우를 뵙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가 곽길을 접견했을 때 곽길은 남어랑의 머리는 이미 한나라 조정의 북문에 효수되어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선우께서 가능하시다면 출정하시어 한나라와 싸워주십시오. 한나라 천자는 이미 친히 군사를 통솔하시고 변방의 요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선우께서 불가능하다면 곧바로 항복하고 한나라 신하로 칭하여야 합니다. 어찌하여 오직 먼 곳으로 달아나 대막 이북에 춥고 고통스럽고 풀도 없는 땅에 숨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선우는 크게 노하여 곧장 그를 만나게 한 관원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곽길을 붙잡아 북해로 옮겼다. 하지만 끝내 선우는 한나라에 쳐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조가 말을 충분히 휴식하게 하고 활과 사냥을 훈련하도록 하였다. 오히려 사신을 자주 한나라로 파견하여 좋은 말로써 화친을 청할 뿐이었다. 한나라는 왕후 등을 사신으로 보내 흉노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흉노의 법은 한나라 사신이 부절을 벌이지 않도록, 부절이라는 것은 사신의 증명서로 가지고 다니는 증표입니다. 한나라 사신이 부절을 벌이지 않고 또 얼굴에 먹물을 넣지 않으면 선우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왕후는 북지군 사람으로서 흉노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신의 부절을 버리고 얼굴에 먹물을 넣고서 선우의 처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선우는 왕모를 매우 좋아하였고 듣기 좋은 말로써 왕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장하여 곧 한나라의 태자를 인질로 보내 화친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는 흉노에 양신을 사신으로 보냈다. 이 무렵 한나라는 동쪽으로는 예가 조선을 정복하여 군을 설치하였고 서쪽으로는 주천군을 두어 흉노와 강이 내원하는 통로를 단절하였다. 또 서쪽의 월지 대하와 수교하고 한나라 공주를 보내 오손의 왕의